네. 지금부터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03조 무효, 104조 무효, 107조 효력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8조 무효다. 109조 차고 취소, 110조 사기 간부 취소. 근데 자습서에서 제 페이지 93쪽에서 이 무효와 취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시험은 상관없지만 좀 알았으면 하는 개념을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항상 매매계약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법률행위. 그럼 제가 뭘 생각하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걸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부인되는 거 있었죠. 효력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있는 경우 뭐였었죠? 103조, 104조, 3번 108조, 그 다음에 등등.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 이게 법률 규정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효력 발생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뭐예요? 법률에 의해서 효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사적 자체가 제한된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 발생을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도 효력 발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중에 뒤에서 보면 조건과 기한편에서 봤는데 이걸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중에서도 소멸시키는 거니까 지금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니까 조건에서는 해제 조건, 그 다음에 기한에서는 종기. 나중에 배웁니다.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 있고,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했지만 향후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지금 무효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예컨대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언제부터가 시기고 언제까지가 종기예요. 시기는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종기는 이 기한이 돌아오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없어지는, 소멸하거나 불발생해 가는 것은 해제 조건과 종기예요. 그래서 그걸 연 겁니다. 법률의 규정에 있지만 이 해제 조건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할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초하는 거예요. 종기도요. 임대차 계약 기간 누가 정해요? 법이 정합니까? 아니죠.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정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에 따라서 계약 효력의 불발생, 효력을 없애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해제 조건 종기는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거다. 따라서 조건 중에는 법이 정한 조건이 있어요. 법정 조건. 이거는 부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의사표시에 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페이지 93쪽 두 번째 단락, 반면에 해제 조건 종기는 법률행위 내용 그 자체,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가 정한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법률에 의해, 이에 앞에 언급했던 이런 법률에 의해 효력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또 하나 기억하는 게, 그래서 법이 정한 조건은 부관이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 내용과 일체성이 있다. 일체성이 있다. 따라서 이 해제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해제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내용 전체가 효력이 없다. 자, 의사표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아주시고요. 나머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또 하나만 할까요? 취소 같은 경우 무효는 그겁니다.
누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취소는 일단 효력은 발생해요. 효력을 발생하는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 무효와 대응해서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도 합니다.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유동의 의미는 향후에 취소권자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길잡이 편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적 무효, 아닙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말이 약간 꼬였습니다. 보통 약어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 효력,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일단은 유동적 무효 기억할게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가 한참 그랬었죠. 코로나 때 강남, 그 다음에 목동, 아직까지도 강남 압구정이나 목동은 아파트 매매를 할 때 관할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이 되면 촉각을 세우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해제를 할지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해제할지 아니면 계속 지정할지에 대해서, 그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을 먼저 볼게요. 이걸 이야기되면 이제 법리적인 어떤 쟁점이 있는데 좀 독특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목동이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지정을 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면 목동 소재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이 계약이 유효합니다. 일단은 매매계약을 해요. 매매계약은 체결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통상 뭘 하냐면 계약도 체결을 하고 실제로 계약금도 교부를 합니다. and 계약금 교부.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이 계약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소지가 해보신 분들 있지만 통상의 매매 계약에 따른 내용이 들어가고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언제까지 받을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할지, 당사자가 허가에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세한 내용을 묻는 건 아니고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관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하게 되고, 허가를 안 하는 경우 있지만 지금 허가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허가를 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급부, 이행, 등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당사자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 우리가 이제 이게 뭐 허가를 받으면 더 이상 분쟁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 매매계약 효력은 어떻게 될 때가 되는 것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볼 거가 하나의 쟁점인데, 우리 뭐다? 유동적 무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유동적 무효다. 방점은 무효고, 유동적 의미는 뭐였죠? 무건들이 있단 말이죠. 뭘 받으면, 종전까지 추인이었지만 여기서는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이 당시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그게 유동적 무효의 특징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러면 일단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는 이 뒤에 있죠. 무효예요. 그런데 보통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매매가 무효인데 이 당시에 같이 뭘 한다고죠? 계약금 계약을 해요. 보통 계약서 안에 계약금을 얼마 준다. 뭐 매매계약 당일날 준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에요. 다만 편의상 하나의 계약서에 쓸 뿐이지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이고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주종관계라고 해요. 주종 개념이 나오면 딱 드는 게 있어야죠. 매매,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될 거 아닌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주종은 확정적인 무효일 때예요. 지금은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계약을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 소급적 유효하게 해서 그 계약에 따라 목적 달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정적인 무효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주목해서 주종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계약금의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주종 관계이고 계약이 무효이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매 파트에서 봐옵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그런데 지금은 유동적 무효라는 특징, 이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한 매매계약 특징에 주목해서 유효하게 봅니다. 자, 그 점이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허가를 신청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공동 신청을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공동 신청.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청서에 같이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일방에게 신청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결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게 공동 신청이니까 매도인 자발적으로 해야겠죠.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면 매도인지 매수인지 하나가 협력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생각하십시오. 그게 뭐였지? 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의미에 대해서 공동 신청, 부동산 등기는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인데 일방이 채무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즉 매도인이 이행 안 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이 매도인의 공동 신청 의사에 가름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가 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도 이제 그렇게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합니다. 아, 공동 신청 떠오르십시오. 아, 그러면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력 의무. 그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궁금점은 계약은 무효인데 무효가 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을 근거한 권리 행사도 못하고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가 없어요. 아직 유효가 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데 허가 신청 이유는 협력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이 제기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매매계약과 허가는 차원이 달라요. 허가는 누가 하죠? 관할 관청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라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아직 효력이 발생하는 유동적 보유 상태에서 법률 관계할 때는 당사자는 상대방 이행 급부할 수도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없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허가 관련해서는 협력 의무라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자,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럼 유효가 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에 발생하는 거고, 이때부터 권리 의무 관계, 재산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제로 많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자고 나면 가격이 차이가 생겼어요. 보통 부동산 가격은 일정한 텀을 두고 변동의 추이가 발생하는데, 코로나 시점에는 이게 하루만 지나도 변동이 심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각자 취한 포지션에 따라서 갑자기 부동산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협력을 하지 않고, 또 매도인이 가격이 급등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의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위 계약금 계약에 대한 유효성이 문제가 되냐면,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 그 특징,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죠. 상대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이 계약의 유효라고 한다면, 이 계약금 계약의 기초에서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왜냐면 이런 상황이 허가를 받기 전에도 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한지, 일단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무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그걸 해결하는 키포인트는 유동적이다. 왜냐면 이걸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해지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고, 이 계약금 계약의 기초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은, 특히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허가 받기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 끝나는 거고, 더 이상 이제 급부 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쟁점이 또 하나 뭐냐면, 허가를 받기 전에 가능할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은 이후 시점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급해요. 이 시점 이후에도 계약금의 기초에서 일방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 논점은 뭐냐면, 계약금은 당사자 이방이 이행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전까지만 이 계약금의 기초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당사자, 매도인들 매수든 어떤 것도 이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쟁점이 뭐냐면, 허가를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다투는 사람은 어떤 의도였냐면, 비록 매매 계약의 내용에 해당되는 행위는 안 했지만, 지금 재산권 이전 의무나 아니면 매매 대금 지급과 중도금 잔금에서 어떤 행위를 했지만, 허가를 받는 것 자체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를 받은 것은 협력 의무 허가 신청, 즉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허가를 신청한 것은 각자가 자신이 협력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그것은 계약금에서 오는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계약금에서 나는 이행 착수는 허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서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매매계약 자체에 국한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자, 그거 이렇게 이게 하나의 쟁점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쟁점들을 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건 무효했다, 이건 유효가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전체적으로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죠. 무권들에서는 본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있기 전까지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적 무효.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 무효로 언급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예컨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뜻이 뭔지 알죠?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 그런데 좀 특징이 있죠.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으면 소급화 유효로 되는 게 유동적 무효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이 있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다? 확정적 무효다. 자,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허가를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가 확정적 무효사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비교해서 이런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가냐?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을 배울 거예요.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에 명의신탁 약정이 나오거든요.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은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 원칙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약정 유효로 봅니다. 다만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조세의 회피나 아니면 집행 면탈이나 기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종중과 배우자와 종교단체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꼭 머리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초 포인트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 즉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어렵게 아닙니다. 자, 항상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가 있죠. 여기 매매 쓴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명을 등기된 거예요.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데 등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발생할 때 이 매매는 무효잖아요. 허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전 무효게 되면 등기원이 무효고, 그렇게 되면 비록 매수인명을 등기됐다 하더라도 등기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알고 있던 패턴대로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 유동적 무효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한다. 소급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냐면 별도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받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허가를 받으면 급부를 이행하는데 그 급부 이행에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받을 필요는 없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옵니다. 전전 매각의 경우, 중과생략된 경우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